국가자원 전산망 마비 사태가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부터는 주말을 거쳐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최소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지금 국무총리와 지금 행안부에서 이 일을 주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져서 정상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될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정말 언제쯤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2주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2주도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일부는 복구가 됐다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스템은 먹통이고 특히나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평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굉장한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우려되는데 장윤지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서 불편이 좀 걱정되고 있습니까? 일단 28일 자정 기준으로 해서요. 647개 서비스 중에서 39개가 복구가 됐다라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복구된 서비스가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우체국 인터넷 예금,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 등 39개가 지금 복구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복구율로 따지면 한 자리 숫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일단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행안부는 국민안전, 재산, 경제활동 이런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구를 하고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서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네. 지금 2주를 얘기하지만 이게 2주가 될지 사실 이 부분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금융 업무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행정작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2주까지 걸리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2주 후에는 복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2주면 됩니까? 교수님, 임종인 교수님?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이중화해 놨다. 네. 근데 데이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데이터를 불러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중화돼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이걸 안 한 거예요. 네. 데이터 시스템 이중화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센터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옮기고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시스템 이중화를 갖다 지금 긴급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실제로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 거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2주는 최소한의 시간이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해킹 사건도 많이 났는데 네. 이거 사실은 외국에는 바로 이어받아서 선진국은 실시간으로 중계돼가지고 바로 복구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2주씩 걸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다양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 행안부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정부다. 전자재난 자초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예산이 2022년에 6,490억 원에서 2023년에 4,437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5,500억 원으로 늘렸다지만 재발 사태를 막을 근본 변화는 되지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IT 강국, 디지털 정부를 꿈꾸는 우리 정부에서 정말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한번 보시죠. 한 계층에서 화재가 났을 뿐인데 647개 전산망이 스톱되고 나라가 멈춰 섰다라는 지적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낯이 드러난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정부라는 말을 붙이는 게 민망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임종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세계적인 IT 강국, 디지털 강국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AI 3대 강국 이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AI 그럼 정부로 넘어가면 그때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데 AI 들어오면 아시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사람이 뭘 알아야지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피해는 더 커질 텐데 도리어 이번엔 반드시 외양간을 고쳐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사태 대비한 보안센터. 자, 2012년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지지부진입니다. 대전 본원의 어떤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공주 데이터 센터, 데이터 이중화가 13년째 지지부진입니다. 지난해 예산은 251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것 또한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지적, 그리고 올해는 심지어 10분의 1도 안 되는 16억 1,400만 원 배정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개소하는 걸로 연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임지영 교수님?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 예, 어이가 예. 없죠. 저 사실은 뭐 서버 구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중화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을 뽑아봤어요. 예산 저거 제대로 하면 적어도 1조는 넘게 듭니다. 1조를 편성함에도 해야 함에도 부족합니다.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기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AI 정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AI 데이터 센터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단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되려면 거기다가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보안 시설까지 하면은 사실 추산해 보면 적어도 많게는 10조, 최소한도 몇 조 정도 드는 많게는 10조. 예, 적어도 몇 조는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상 논설위원님, 지금 정부가 3년 전 카카오 사태 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강도 높게 이게 백업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민간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인데 정작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 부족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짜고 어떻게 네.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선거 때 많은 표를 얻을 거냐 이런 생각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기 때문에 네. 국가 장기적 과제 이런 데이터 문제라든가 이 좀 길게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네.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선거에 반영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이제 어떤 정치적 문제가 된 다음에서야 이 복구가 되고 네. 이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 이 선거와 관계없는 표와 관계없이 국가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짜는 일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 의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공통된 어떤 좀 수기가 필요한 하나의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야 의원들은 지금 현장을 열심히 찾고 있긴 한데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다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 그러니까 결국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 잘못이다라는 니 탓 공방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그런 이중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그리고 재난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는 공공기관은 거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기반이 허술하고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의 부실로 인해서 이 사고가 터졌다고 봅니다. 정체적인 무능이고 인재이고 대형 참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자,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거하고 남 탓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면피성으로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면 우리는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지적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는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어느 한 정부에만 귀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정자원관리원이 뭐 지난 정부 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만들어졌는데 지난 정부 때 그거에 대해서 이원화가 왜 안 됐느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또 문제는 전동 드릴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스파크가 튀었지 않느냐라는 이제 작업에 있어서의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최소한의 대비만 되어 있다. 백업이라는 건 정말 최소한인데 그 이외에 시스템 이중화를 위해 가지고 또 다른 이제 관리원 차원의 이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추진이 안 됐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는 남 탓, 전 정부 탓하는 걸로는 책임 면피 안 된다. 네. 본인이 권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권한만큼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